어느새 6월이 찾아왔네요.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있다는 건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까지의 시간을 잠시 멈춰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창밖으로 초록이 짙어지고 아침 공기는 부드럽게 피부에 스며듭니다. 꽃이 지고 그 자리를 잎이 채우는 계절. 모든 것이 바뀌고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듯한 이 시점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사는 게 바쁘다 보면 그냥 그날그날을 버티며 살기 마련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가끔은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특히 50대를 지나고 나면 삶의 방향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어느 정도 자랐고 일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이제는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고민을 나누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뭐 해야 하지? 내 인생에서 나를 위한 시간이 있었나? 나도 뭔가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큰 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작은 루틴 하나만 바꿔보세요.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사소한 행동 그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감성적인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계절에 꼭 해보면 좋을 6월 실천 루틴 5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루틴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하지만 해보면 반드시 삶의 에너지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루틴부터 시작해볼까요? 1. 아침 산책 20분 하루를 새롭게 여는 힘. 6월의 아침은 상쾌합니다. 기온도 덥지 않고 햇살도 포근하죠. 이럴 때야말로 아침에 집을 나서서 가볍게 걷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동네 한 바퀴, 공원 반 바퀴면 충분해요. 핸드폰 없이 이어폰 없이 그저 나무와 하늘을 바라보며 걷는 20분. 제 지인은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한 이후 오랫동안 느껴온 무기력과 불면이 서서히 나아졌다고 해요. 처음엔 5분 걷는 것도 귀찮았지만 어느 날 문득 아침 햇살 속에서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을 느끼면서 아,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실제로 아침 햇빛을 20분만 쬐어도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밤에는 숙면을 돕는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집니다. 기분이 처질 때나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나 그럴수록 걸어보세요. 몸이 먼저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2. 나를 위한 식물 하나 키우기입니다. 이는 돌봄의 감각을 회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반려식물이라는 단어도 낯설지 않죠. 50대 이후의 삶은 이제 돌봄의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가족을 챙기느라 늘 나를 뒷전으로 두었던 시간들. 이제는 그 관심을 나에게 돌려야 할 때입니다. 식물은 말이 없지만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줘요. 하루하루 미묘하게 자라는 잎, 물을 주면 생기를 되찾는 그 모습은 우리 자신의 마음과도 닮았습니다. 처음 시작은 간단한 식물로 좋습니다. 스투키, 산세베리아, 로즈마리 같은 식물은 관리가 어렵지 않으면서도 성취감을 줍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물을 주고 햇빛 잘 드는 창가에 놓기만 해도 충분하죠. 식물을 키운다는 건 결국 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내가 잘 지내고 있는지, 너무 바쁘게 살고 있진 않은지 식물을 통해 나를 바라보게 되니까요. 3. 혼자 카페 타임 갖기. 나와 대화하는 고요한 시간. 혼자 카페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괜히 주변 눈치도 보이고 손에 쥔 스마트폰만 계속 보게 되죠. 하지만 이 시간은 내면의 소리를 듣는 가장 좋은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지인은 매주 토요일 아침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 가서 혼자 시간을 보내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노트북 없이 책이나 일기장 하나만 들고 갑니다. 처음에는 이 시간이 어색했지만 지금은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을 되돌아보며 작은 감사나 다짐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고 해요. 혼자 카페에 앉아 있다는 건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가져보세요. 분명 생각보다 더 나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4. 6월 버킷리스트 3가지 적기입니다. 삶의 방향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6월은 상반기를 돌아보고 하반기를 준비하기에 딱 좋은 시기입니다.
이럴 때 가볍게라도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나를 위한 리스트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혼자 영화관 가보기. 중고 서점에서 마음에 드는 책 한 권 찾기. 예전에 다녔던 동네를 산책해보기. 가고 싶었던 카페 리스트 작성 후 방문하기. 오래된 사진 정리하기. 한 친구는 혼자 바다 보기를 버킷리스트로 적고 하루날 잡아 인천 앞바다로 무작정 떠났어요. 그냥 바닷가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대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특별했다고 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생각과 감정을 억누르며 살았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적어보는 순간 인생은 다시 방향을 잡기 시작합니다. 5. 휴대폰 없는 시간 갖기. 뇌와 감정의 쉼표 만들기. 마지막 루틴은 다소 도전적인 루틴입니다. 하루 1시간 스마트폰 없이 보내기. 익숙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루틴을 실천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휴대폰을 끄고 음악을 듣거나 조용히 앉아있는 루틴을 2주 동안 실천했더니 밤에 훨씬 더 빨리 잠들 수 있었고 아침에도 피로감이 덜했다고 해요. 무엇보다 그 1시간이 너무도 소중하게 느껴졌다고요.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의 연장처럼 되어 있지만 때때로 그것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빼앗아갑니다. 그 흐름을 멈추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 하루 단 1시간만이라도 해보세요. 처음엔 낯설어도 곧 그 시간이 기다려질 거예요. 책을 읽어도 좋고 음악을 들어도 좋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뇌와 감정을 위한 쉼표를 주는 시간. 그건 우리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삶은 루틴에서 바뀐다. 오늘 말씀드린 루틴 어떻게 들리셨나요? 하루 20분 산책, 식물 하나 키우기, 혼자 카페 타임, 버킷리스트 3가지 적기, 하루 1시간 디지털 쉼. 이 5가지는 삶을 거창하게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루틴은 의무가 아닙니다.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한 작은 약속이자 습관입니다. 50대 이후의 삶이 두렵게 느껴질 때, 무언가 시작하고 싶지만 막막할 때, 이 5가지 루틴 중 한 가지만 선택해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만난 몇 분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릴게요. 먼저 67세 이정자님. 은퇴 후 손주를 돌보다가 최근엔 동네 복지관에서 라인댄스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몸이 잘 안 따라줘서 좌절도 하셨지만 지금은 반 친구들과 어울리는 재미로 일주일이 금방 지나간대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제일 많이 웃고 살아. 또 한 분은 72세 김도윤님. 평생 가게만 지키시다가 요즘엔 수채화를 배우시는데요. 처음엔 선이 삐뚤빼뚤하다고 실망하셨지만 어느 날 그 그림을 보고 손녀가 할아버지 너무 예뻐요. 하고 말하던 날 이후로 매주 3시간씩 화실에 나가십니다. 그림이 뭐 대단한 건가 싶었는데 나를 다시 만나게 해줘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아주 친한 언니 이야기입니다. 58세에 처음 기타를 배우셨고 지금은 작은 카페에서 가끔 연주도 하십니다. 이 언니는 이렇게 말해요. 누구에게 들려주는 음악이 아니라 내 마음이 듣고 싶어하는 음악을 연주해요.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요. 이분들은 모두 대단한 걸 한 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삶 안에서 조금 더 나답게, 조금 더 즐겁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미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조금만 용기 내면 우리 모두의 삶은 충분히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50플러스 라이프 코치였습니다.